자, 그러면 이제 합성함수랑 역함수 있는 데로 가볼 거야. 합성함수부터 먼저 볼까? 자, 합성함수, 역함수 자체가 뭔지는 다 알죠? 그지? 46페이지예요. 46페이지. 자, 그럼 합성함수도 성질이 있어. 그지? 역함수도 성질이 있어. 그거를 같이 몰아서 볼 거야. 합성함수의 성질 보면은 대표적인 성질이 F합성 G랑 G합성 F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H, 콩, G콩 F랑 그 다음에 H, 콩, G에다가 콩 F 이거는 같아요, 달라요? 같죠? 한 장 넘어가서 역함수의 성질도 보면은 역함수의 다시 역함수는 뭐야? 자기 자신이고, 그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당연히 알 테고, 이거는 F 인버스랑 콩 F, 이거는 항등함수, 이건 당연히 알 테고, 이런 게 중요하지. F 합성 G의 전체 인버스는 순서마저도 뒤바뀌고 둘 다 인버스 붙인다. 이런 거였지. 이거를 좀 하나로 볼 수 없을까? 이거 선생님이 수학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얘네들이 다른 이유는 뭐야? 순서가 바뀌어서 다른 거지. 하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하는 이유는 뭐야? F 합성하고 G하고 H 합성하고. 이거는 F 합성 G하고 H 합성하고. 순서가 같잖아. 그럼 같은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또 슈퍼맨 얘기해야 돼? 얘는 바지 입고 팬티를 나중에 입는 애지. 그지? 근데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으려면은 벗을 때 누구부터 벗어야 돼? 슈퍼맨이니까. F부터 벗고 그 다음 바지를 벗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좀 다르게 얘기하면 분해 순서는 이런저런 조립식 로봇 만들어 봤잖아. 분해 순서는 항상 조립 순서의 역순이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리고 항등함수는 뭐 똑같은 거고. 이거를 갖다가 여러 개로 갈라가지고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 함수의 성질 자체를 하나로 보면 어떻게 기억하자 그랬어? 함수는 숫자하고 다르게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가 같잖아, 숫자는. 그지? 근데 얘는 순서가 있단 얘기야. 엄연히 순서라는 게 존재한다. 그지? 연산에 순서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순서가 같으면 무조건 같은 거, 순서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무조건 다른 함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죠? 자, 요런 합성함수, 역함수의 성질을 이제 기억나지? 이렇게 하니까 보시면은 이제 합성함수로 다시 보자. 거기 보시면은 76, 77번은 76, 77번 있지? 거기 보시면은 그건 기출문제니까 두 개 묶어야 되겠네. 둘 다 기출문제야. 그런 거 나온다, 그런 것도. 근데 거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이거에다 합성 F를 한번 더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 녀석이 지수 표현처럼 해가지고 F의 n 플러스 1승이란 뜻이야? 아니지. 이거 지금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여러 번 합성한다는 얘기지. 이 여러 번 합성한다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게 여러 번 합성이니까 결국 무엇을 찾는 문제야? 규칙을 찾는 문제예요. 그죠? 규칙을 찾는 문제. 근데 그 대부분의 규칙은 무조건 무슨 성질과 관련이 있다 그랬지? 주기성과 관련이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2012번 언제 합성해? 2022번 언제 합성해? 그지? 시험 시간에 못 하잖아. 결국 규칙 찾으란 얘기야. 이런 것도 근데 많이 해봤고 또 쉽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선은 개념만 잡아놓고 여러분들한테 우선 맡길 거야, 얘들아. 자, 47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78번이 있을 거야. 78번은 아주 옛날 수능 문제이긴 한데, 근데 선생님이 옛날 수능 문제라고 하더라도 좋은 문제는 클래식한 문제라 그랬지. 옛날 문제인데 쓰레기 같으면 틀딱 문제라 그랬어. 그지? 트렌디하지 않은 거야. 하지만 오래됐지만 좋은 거는 클래식한 거라 얘기했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78번이야. 자, 78번 위에다가 요거 하나 적어놓고 가야 돼. 선생님이 평소에도 항상 숱하게 했던 얘기야. 미적할 때도 얘기했고, 뭐 할 때도 얘기했고, 맨날 날이면 날마다 얘기해. 수능 문제에 합성함수 나왔어. 뭐 하라 그랬지? 치환하라 그랬지. 그지? 딱 바로 나오잖아요. 기가 막히네요. 자,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합성함수 나오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면 안 돼. 합성함수 그래프 찾으면 안 돼. 무조건 치환하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78번은 문제가 오래된 걸 제외하고 수도 없이 맨날 나와. 계속. 클래식한 거야. 자, 문제는 써볼게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고 gx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 이렇게 되어 있어. 밑줄 칩시다.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게 항상 중요한 거고.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f 합성 gx가 0보다 크가시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거. 그럼 무식하게 일단 들이밀어 볼게요. 2차 함수랑 2차 함수랑 합성했어.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미분해서 그래프 그리고 이거 할 거야? 그럼 못 푸는 거야?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치환부터 하라고. 그지? 그래서 1번 과정입니다. 무조건 안에 있는 이 녀석을 t로 치환을 해볼게요 일단. 그럼 1번 계산 과정. 우리는 f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근데 ft는 뭐냐면 t로 바꿔야 되니까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가시예요. 자, 이 정도 인수분해는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 치고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가 또는 t가 3보다 크가시야. 여기까지 나왔지? 그지? 근데 또 이걸 답이라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t는 누가 치환한 거? 우리가 한 거.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계산 과정으로 갑니다. 근데 첫 번째, 그 t에 해당하는 gx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인데 이 녀석이 항상 마이너스 2보다 작가수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넘어갑시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6이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인데 얘를 항상 음수로 만들 수 있을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1번 상황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번으로 가야 되겠네요. t가 gx인데 gx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 이 녀석을 항상 3보다 크가수로 만들어야 돼. 넘어가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야. 걔를 항상 양수로 만들어야 된대. 그러면 이건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당연히 뭐부터 그려야 돼, 이거? 그림부터 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접하거나 붕 뜨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판별식, 또별식 갑시다. 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가 형준아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그거는 작가 0, 6 아니고 8도 아니고 A. 형준아 네가 실수하니까 선생님이 지금 슬퍼졌잖아. 답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이게 돼요 이거? 그죠? 자, 풀고 나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이제 혼자 풀 때 아이쿠 이거 합성함수네. 합성하면 4차 함수네. 이러면서 못 풀겠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지? 이거는 여러분들 분명히 봤을 텐데, 봤던 문제일 텐데, 근데 진짜 오래된 문제야. 근데 진짜 좋아. 최근까지 계속 나와요. 학교 시험에서. 왜? 틀딱 문제가 아니라 클래식한 문제니까. 그지? 요거 넘어가 볼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제는 도전해 보세요. 역함수 문제. 선생님이 진짜 싫어하는 게 있거든? 선생님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합성함수 해놓고 치환 안 하고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변태 같은 문제야. 합성함수 그래프를 직접 그려야 하는 문제는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다. 두 번째, 역함수 문제가 나왔는데 역함수를 막 구차하게 직접 찾고 있어. 이거 선생님이 제일 극혐하는 거죠.
그죠? 역함수 찾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프를 보고 싶으면 대가리를 돌리고, 그지? 함수값을 구하고 싶으면 정의만 사용하는 거야, 정의만. 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잘 보여주는 문제 하나만 83번 요거 하나만 같이 할게요. 그지? 지금 F의 역함수가 G래. 그러니까 F 인버스가 G라는 건 이제 당연히 아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뭐라 그러냐면 F 안에 어이쿠 2gx 마이너스 4x 플러스 7 이 녀석이 x래.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이런 거는 푸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거야. 형준이 지금 아이디어 안 떠올랐어? 안 떠올랐네. 자,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있어. 이게 많이 나오는 건데. F 합성 G랑 G 합성 F. 어떤 애 둘이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얘기야. 맞아? 여기가 아무리 복잡해도 이게 큼지막하게 그냥 하나로 보여야 돼. F랑 이상한 애랑 했더니 못했어. 아이고. 했더니 못했어. 이게 뭐야? 항등함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딱 보는 순간 바로 뭘 써야 돼? 이거지 뭐. 2배 gx 안에 있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7 이 녀석이 바로 f의 역함수 gx가 된다는 얘기야. 맞지? 이게 발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넘기고 넘겨. 그럼 gx는 뭐야? 4x 플러스 7이야. 그럼 역함수가 구해졌으니까 굳이 f를 구해야 돼? 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뭔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이런 거를 관찰할 수 있는 관찰력이 필요하다.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지어보세요. 답은. 넘어갈게요. 이제 좀 재밌는 내용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다 우리가 수투나 미적분에서도 방학 때 하면서 많이 봤어. 진짜 많이 봤거든. 자, 요거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86번 있는데 왼쪽에다가 요거 한번 해보자. 자, 86번 문제 자체를 보면 알겠지만 본래 함수랑 역함수에 뭐 구해달라는 얘기야? 교점 구해달라는 얘기지. 자, 질문입니다. 자, F하고 F 인버스의 교점 어디서 생겨? Y는 X에 생기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난다. 응? 알아놔도 F하고 Y는 X하고의 교점에서 생기는 거야. 그지? 근데 항상 단서가 필요해. 그때는 언제만 그런 거야? 이 말이 진짜 중요한 거야. 증가함수라는 말이 있어야 돼. 증가함수일 때만 그런 거야. 응? 자, 도형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도형적으로. 그지? y는 x 있다고 치고 본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 f야. 그러면은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역함수를 직접 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모양만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교점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서 생겨요? 다 y는 x 위에서 생기는 거지. 근데 그건 언제만? 증가함수일 때만 그러는 거다. 그지? 밑에다가 요 그림 조그맣게 하나 더 그려놔. 주의. 감소함수일 때는 간단하게 얘만 들어볼게요. 이렇게 돼가지고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럼 gx는 역함수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f면 f 인버스야. 그지? 그러다가 보니까 당연히 교점이 y는 x에서 생기는 건 원래 당연한 거지만 어떤 교점? y는 x가 아닌데 바깥에서도 교점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수능 역사 30년 넘는 동안에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역함수 문제가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응?
뭐 간단하게 지수로 구함수만 해도 무조건 나오잖아. 역함수 나오는 거지, 그지? 근데 매년 나오다 보니까 매년 이런 것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역함수 하면 이제 이골이 나 있는 거지. 너무 많이 나와서. 시중에 풀린 문제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수능 평가원에서 평가원 낼 게 없잖아? 가장 최신 3년, 4년 동안 모든 기출문제는 싹 다 뭘로 나왔게? 감소함수로 나왔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감소함수 패턴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이게 바로 트렌디한 상황이라고 그랬지. 트렌디. 이게 바로 트렌디한 상황이라고 그랬어. 오히려 이쪽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야. 응? 이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86번 문제 y는 이게 증가함수인 게 눈에 보일 거야 아마 그려보시면. 그러면은 교점 찾을 수 있지? 이런 거 그냥 찾아. 너네 할 수 있다고. 근데 항상 여기에 염두를 두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또 이것도 얘기해 볼게. 그 밑에 가면은 fx 알려주고 86번에 그 역함수가 있어가지고 본래 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 그지? 자, 그럼 거기 개념 정리 되어 있어. f하고 f 인버스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문제. 이건 어떻게 푸는 거야? 역함수 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y는 x로 둘러싸인 넓이 그거 어떻게? 2배 하는 거지. 왜 그런 거야? 여기 그림이 다 있잖아. 이게 개념이야. fx랑 y는 x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걸 2배 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역함수를 찾는 게 아니라 그랬어.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할 거냐면 f하고 그지? y는 x로 그 다음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긴 구하는데 맨날 조심해야 돼. 2배 안 하고 반 안 가르면 맨날 너네 틀리는 거잖아. 중학교 때부터. 그지? 자, 이거 2배 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럼 개념 정리는 이렇게 해두면 되겠네.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 왜? 이 상황은 언제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단 언제만. 증가함수일 때만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 확인 안 하면 그냥 개망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똑같은 거죠. 왠지 알아요? 여기 있잖아. 그림 있잖아. 그치? 감소함수일 때는 f랑 f 인버스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겠다고. f 어디 갔니 정대야? f랑 그지? y는 x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려고 그랬더니 넓이가 안 생겨. 그지? 이런 변칙적인 상황들이 최신 기출문제로 계속 출제되고 있다.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그런 상황들을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그냥 푸는 문제나 개념은 지금 다 알아듣고 했던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문제는 한번 해결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 물어봐야 되겠다. 여기서 해. 여기서 넘어가지 마. 자, 이거야 이거 기억 안 나니? 날까 안 날까? f 2번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되는 형태야. 이거인 함수야. 근데 이 녀석은 어떤 표현이랑 완전히 같냐면 양변에 f 인버스 역함수를 같이 합성을 해. 그러면은 fx랑 f 인버스 x가 항상 같은 함수야. 다시 선생님 fx랑 f 역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도 fx랑 f 인버스 x가 같은 x값을 찾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랑 여기는 표현이 좀 달라. 왜냐면 f랑 f 인버스가 같아지는 점이 몇 개 없잖아. 그 몇 개 없는 x를 찾으라는 얘기고, 여기 표현은 뭐냐면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번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는 거, 아니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똑같이 생긴 함수는 알려진 함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수 중에서는 3가지 형태 밖에 없다 그랬어. 형준이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첫 번째 누구 있어? fx는 x 그 자체, 항등함수 자체죠. 당연히 항등함수는 역함수도 항등함수고 2번 합성해도 항등함수가 되겠지. 그지? 이거 당연한 거야. 근데 이건 시험 문제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너무 당연하니까 안 나오겠죠. 그럼 두 번째는 알려진 함수 중에 마이너스 x만 될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은 절편과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나나 테리나 유리함수 중에서 유리함수는 역함수 구할 때 점근선의 교점만 바꾸면 되지. 바꿔도 똑같으려면 m, n이 돼야 돼? 아니지. 여기랑 여기랑 똑같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m으로 바꾸면 되잖아.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에 있을 때? y는 x 위에 있을 때.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개를 일부러 정리해 주긴 했는데 이거 유리함수잖아요. 그러지 마라. 이것도 같이 나올 수 있고요. 자, 유리함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형태의 문제는 언제도 기말고사 때도 똑같이 출현한다는 얘기야. 그지? 자, 도형적으로도 알아보면 이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역함수 구하는 건데 그게 얘로 접으란 얘기니까 접는 게 데칼코만이잖아?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얘에 대해서 접으면 당연히 얘가 나오겠지. 그지?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하니까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온다고. 반면 이 녀석에 대해서 수직인 직선은 어떻게 되겠어? 접으면 자기 자신 나오는 거 보여? 보이지? 근데 절편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고, 그리고 특이하게 유리함수 중에서도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나 이렇게 생긴 녀석 접어보세요. 똑같이 생겼지? 그지? 아니면은 저쪽으로 생긴 녀석, 저쪽으로 생긴 녀석도 어때요? 접어보면은 주고받고 똑같지? 그지? 요 형태와 그림과 수식까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88번 문제를 바로 볼까요? 아니야. 거기 있잖아. 아, 여기다 안 썼어? 88페이지 오른쪽에 이게 있었는데. 아, 여기다 쓰란 얘기였는데. 아이, 뭐 어디 쓰든 어때? 자, 88번 문제 볼게요,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 함수를 찾으래. 유나나 몇 번이니? 4번이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은 절편과 관계 없다 그랬어. 그거밖에 안 보이죠? 자, 89번입니다. 89번은 도전 문제야. 동그라미 칠게요. 왜냐면 2019년도니까 최신 문제이기도 하지만 21번이야. 여기 21번이면 킬러 문제인 거 알고 있지? 요거는 도전 문제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제 거의 다 왔어. 자, 52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우리가 수학상에서도 했고 그냥 수학할 때 맨날 하는 그런 망고불변의 진리 같은 거죠.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있지? 두 가지. 우리 실근의 개수 구하라는 문제는 항상 어떻게 풀어? 그래프 두 개로 쪼개가지고 교점 개수로 가는 거지.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뒤쪽에 오히려 더 많이 나오지? 수원수투 미적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실근의 합 구하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 대칭축이 n개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지. 그지? 왜 그런지도 많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형준아 혹시 이거 괜찮을까? 두 번째 거? 아,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90번을 갑시다. 자, 90번을 가는데 실제로 fx를 2차 함수라고 알려줘요. 그죠? 2차 함수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막 꼭지점이 지금 뭐 2,9도 알려주고 어디 갔어?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절편도 알려줘요. 그죠? 실제로 이 2차 함수를 찾으라고 하면 찾을 수가 있어. 찾을 수 있게 생겼지. 꼭지점이 있고 이거 있으니까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찾으면 찾아서도 풀 수 있지만 찾으면
문제가 구차해지는 겁니다. 세련되지 못한 거예요. 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F 두 번 합성한 i가 마이너스 5인 실근 합을 구해달래. 대충 쓸게요. 그죠? 자, 실제로 2차 함수 두 번 합성해. 그럼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 이꼴 마이너스 5니까 4차 방정식 풀 거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지. 합성 함수 나왔어. 무조건 뭐 해야 돼? 치환부터 가는 거지. 는 t로 갑시다. 그지? 그럼 이제 1번 계산이지. ft가 마이너스 5가 되는 우선 t 값부터 찾읍시다. 그죠? 자, 그럼 간다. 마이너스 5가 되는 t 값을 찾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절편이 마이너스 5니까 바로 여기 있네. 이거 0이야, 0. 그지? 자, 그럼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바로 4가 보여야 되는 거야. 왜? 대칭축이 2니까. 그지?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숫자로 보여야 돼. 인정? 자, 그럼 이게 가능한 t값은 0이랑 4란 얘긴데, 우리가 궁금한 건 t값이야, x값이야? x값이지. 그러니까 t 대신에 다시 fx로 바꿔 쓰시면 fx가 0 되는 녀석이랑 4 되는 x값을 찾아야 돼. 그지? 그러면은 그런 x값은 찾아볼게요. 자, 0 되는 데가 이게 0이니까 이렇게 쓱 긁으면은 두 점이 보이는데, 이거랑 이거를 구차하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알파라고 그러고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 베타 괜찮나요? 괜찮죠? 그 다음에 4가 되는 데도 있어. 4가 되는 데는 양수겠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지? 4 되는 데를 찾으면은 여기를 에따 모르겠다 감마, 여기를 에따 모르겠다 델타 이렇게 볼게. 그지? 그래서 교점이 4개가 보이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근데 원하는 녀석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네 녀석의 합을 구하래. 답이 뭐야? 대칭축 2가 몇 개 있어? 4개 있는 거죠. 8입니다. 지금 이해됐어 이거? 선생님이 저 2차 함수 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개수 하나, 뭐 하나 구한 적? 없죠. 뭐만 이용했어? 대칭축이 2인 것만 이용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90번 문제는 뭐 어찌됐건 문제가 좋아요. 좋은 건 사실이야. 이런 걸 확장하게 되는 거지 이제. 그죠? 똑같은 문제를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일단 패스를 하는데 91, 92 여러분들 풀어보시고요. 자, 93번 있지? 93번은 딱 보세요. 2018 최신 문제고요. 30번이야. 여기 딱 보기에 어떻게 생겼어?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이 30번 문제도 동그라미를 쳐두세요. 도전 문제입니다. 그죠? 93번. 도전 문제야. 자, 그러면 일단 끝났거든. 그지? 근데 지금 끝난 게 아니야. 유튜브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 영상을 종료하시고 여러분들은 함수의 처음부터 93번까지 쭉 문제를 달리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 방에 심화 문제랑 안 되는 것들을 처리를 해줄 겁니다. 이해됐어요? 지금부터 시작. 이거 문제 한 번씩 다 풀어봤죠? 이거 같이 해보자. 어디부터? 63번부터 볼게요. 63번은 집합에서도 있었던 유형인데 지금 이런 표현 자체가 이 함수가 뭐 하자는 얘기인지를 좀 fsx잖아. 그지? 이게 이제 1이랑 3인데 이거를 좀 해석을 해야 돼. 응? 해석이 막 읽어야 돼. 여러분들 이 영어 표현을 읽어야 돼. x가 s의 원소면 안에 들어가 있으면 1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값이 1이 출력이 되는 거야. 컴퓨터 같이. 근데 x가 s에 없으면 지금 3이 나오는 거야. 점수라고 생각하면 돼. 점수 슛이 들어가면 1점, 슛이 안 들어가면 3점인 거야.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하지만.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F 어디 갔냐? 저거 있잖아. 저거는 A교, B교, C 있지. 그지? A교, B교, C의 여집합의
A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란 얘기거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밑줄 쳐봐. 맨 앞대가리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그거의 부분 집합이야. 그지? 실수 전체의 집합 이거를 밑줄을 쳐놓으면 A라는 아이가 지금 실수잖아. 그치? 실수니까 지금 교집합 3개짜리 교집합의 바깥쪽에 A가 있단 얘기야 없단 얘기야? 없단 얘기지. 근데 실수의 집합 부분 집합이다 보니까 이 얘기는 A교, B교, C 있지. 여기에 A가 있게 없게 있단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1점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해보면 실수 전체의 부분 집합 3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었을 때 A가 어디에 있단 얘기야? 여기 안에 A가 들어가 있단 얘기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FAA랑 FB여 집합 A랑 FC여 집합 A가 있고 막 저거 막 이상한 애가 있는데 딱 보면은 지금 A의 위치가 정해져서 보이지. 그러니까 1점인지 3점인지 1점으로 나올지 3점으로 나올지 거기 안에 있는 애들 결정할 수 있겠어? 있어. 오케이. 이러면 끝난 거야. 그지? 요 느낌이 있으셔야 돼. 지금 요거를 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해석에 대한 문제야. 그래서 대학교에 가면은 미적분학이랑 그 다음에 함수 같은 거 있지. 그걸 갖다가 단원 제목이 책 제목이 뭘로 바뀌냐면 해석학으로 바뀌어요.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어. 68번 가볼게. 자, 68번은 마이너스 1, 0, 1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인데 이거부터 밑줄을 쳐놓을까? 자, y축 대칭이래. y축 대칭. 그지? y축 대칭 함수를 만들려고 하나 봐. 그지? 그럼 바로 기억은 뭐야? 기억은 f-x가 fx냐? 라고 물어봤어요. 기억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이게 무슨 표현이니까? 우함수잖아. 이게 우함수. 그냥 이거 바로 참이야. 그지?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함수의 개수를 지금 이 상황에서 세보란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요것만 성립하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 그지? 여기에서 0을 집어넣어 봐. 0을 집어넣으면 F0가 얼마가 돼야 돼? 제로가 돼야 돼. 근데 F0가 제로인 건 당연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F1 집어넣으면 F-1이 뭐가 돼? F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이거 두 개만 알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니은 그렇게 되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보면 0은 아무 데나 갈 수 있어. 그지? 0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세 가지 곱하기 그 다음에 1하고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돼야 돼? 같은 데로 가야 되지.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정대와 제니 사이의 관계, 커플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지? 정대랑 제니는 한마음 한뜻이지. 그러니까 같은 데로 가야 돼. 그럼 얘네들을 합쳐서 얘네들은 몇 군데로 갈 수 있어? 세 군데지, 세 군데. 세 군데. 아무 데나 같이 가면 어때? 그지? 0 가는 데랑 같이 가면 어떠냐고. 그래서 9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니은이 6가지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세 가지의 발상이 뭐냐면 경우의 수라고. 이거를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항등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데. 항등함수 있어, 없어? 응? 항등함수 있어, 없어? 아니, 1하고 마이너스 1은 같이 갈 수가 없잖아. 항등함수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같이 못 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항등함수 없다야. 근데 이런 거 너네들 시험 볼 때 진짜 많이 실수한다. 항등함수 없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해버려. 질문이 뭐야 근데? 항등함수는 존재하지 않니? 존재하지 않지 이렇게. 그지? 근데 실제 시험 볼 때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린다. 말장난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74, 75로 가는데 74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이게 다 같은 얘기인데 얘들아 그지? 74 이렇게 해서 1, 2, 3, 4야 이렇게 돼가지고 F가 있고 Y가 지금 1, 2, 3, 4, 5, 6, 7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그 와중에서 나는 뭐 쉬워 나는 뭐야 1대1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 거를 외워놨으니까 이게 1대1 함수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이거는 쉬운데 가가 뭐야 지금? F1 플러스 F2 플러스 F3. 이 녀석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홀수라고 나와 있지. 자, 그럼 3개 함수값 3개를 더해서 홀수가 돼야 돼. 맞아? 그럼 홀수 3개 더해서 홀수 되려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지? 2가지. 어떻게? 첫 번째는 홀. 지금 선생님이 3개 더해서 홀수가 되는 함수의 개수가 몇 가지냐고 물어봤어. 3개 더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고 물어봤어. 경우의 수. 그러니까 여기도 경우의 수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2가지로 갈라야 돼. 이게 첫 번째 1감이고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이 3개를 지금 치역으로 보내는 거잖아. 치역이 홀수니까 홀수를 세봐. 몇 개야? 4개지. 그지? 자, 그럼 잘 봐봐. 3개를 보내야 되니까 4개 중에 몇 개의 홀수를 골라? 3개. 그러니까 4개 중에 3개의 홀수를 골라. 그 다음에 1, 2, 3이랑 골라진 3개의 홀수에 걔네들을 1대1 함수로 대응을 시켜. 그게 몇 가지야? 3 팩토리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곱하기. 그러면 이제 이거 3개가 간 데가 생기겠지. 그럼 남는 공역이 몇 개야? 7개 중에 3개를 먹었으니까 남는 거 몇 개야? 4개지. 근데 이제 4도 가야 되잖아. 4는 몇 군데 갈 수 있어? 4군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이게 이제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홀수 하나에 짝수 2개로 가려면 지금 저 3개를 보낼 때 짝수는 몇 개야? 3개지. 그 3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 3개 중에 2개를 고르고. 홀수는 몇 개야? 4개 중에 몇 개를 골라? 1개를 골라. 곱하기. 그 다음에 그 골라진 세 녀석을, 공역을 정의역 3개 1, 2, 3에다가 1대1로 대응을 시켜야 되겠지. 1대1 함수로 대응을 시켜. 그게 몇 팩? 3팩.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한 다음에 곱하기. 4도 가야 되잖아. 아무튼 7개 중에 3개를 보냈으니까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어? 그러니까 4를 보내는 경우의 수는 4가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2개를 더하면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 함수 문제를 풀 때 여기에 쓴 기호들을 봐봐. 어디에 나오는 애들이야? 순혈주야? 근데 이렇게 풀어도 돼? 이렇게 풀어야 돼. 그래야 심한 문제를 간결하게 접근할 수 있단 말이야. 요거 느낌 와? 특히 건대국어는 뭐가 없어? 서술형이 없잖아. 그러면 철저하게 일로 가야지. 근데 동대부여고 같은 애가 이게 만약에 무슨 문제로 나왔어? 서술형으로 나왔어? 그러면은 요거를 기호를 이용해야 돼, 안 해야 돼? 기호를 이용해서 풀고 답안지 작성할 때만 손가락으로 센 것처럼 작성하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순혈주합 쓰라고. 응? 안 쓰면 너네만 불편해지는 거야. 그지? 근데 순혈주합 기호를 이용해서 딱 쓰니까 되게 어때? 간결하지. 그지? 그거를 느끼셨으면 좋겠다. 그럼 75로 가볼까? 75도 똑같은데 75도 똑같아 이거. 선생님이 왜 집합의 개수 할 때랑 함수의 개수 할 때 경우의 수를 울부짖는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제 이것까지 풀어보면은 일단 x가 1, 2, 3, 4, 5 그 다음에 f 이렇게 해가지고 y는 1, 2, 3, 4, 5, 6이야. 근데 대놓고 지금 3은 6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거지. 그지? 정해져 있고 가는 뭐예요? 1대1 함수지. 1대1 함수는 가에다가 이제 한글로 적어놔야지. 그 정도는. 그건 됐고 이제 다가 이제 좀 거시기 한 건데 다는 F1보다는 F4가 크고 F2보다도 F4가 크다.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지금 F4보다는 확실히 F1, 2가 두 개가 작은 건데 F1이랑 F2 그거 사이에 대소관계까지 있어? 없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경우를 나누는 거야. 천천히 생각해 볼게. 그럼 4는 지금 1이나 2로 가면은 그거보다 더 작은 1, 2가 1대1로 갈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으로 가거나 4로 가거나 5로 가거나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함수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경우를 나눠. 첫 번째 F4가 3으로 갈 때, 두 번째 F4가 4로 갈 때, 세 번째 F4가 5로 갈 때. 가자. F4가 3으로 갔어. 근데 그거보다 작은 애가 2명인데 요 3보다 작은 애가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지. 그러면 2개를 2개에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는 몇 팩? 2 팩토리얼 되는 거야. 그지? 2 곱하기 1. 그 다음에 지금 1, 2, 3, 4, 4개를 6개 중에 이제 4개를 써먹었잖아. 그럼 남는 애가 몇 개야? 공역 중에 2개 남았지. 5가 가야 되잖아. 5 가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요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 4가 4로 간 거야. 그러면은 이제 1, 2가 1, 2, 3으로 가야 되겠지. 4보다 작은 걸로 가야지. 그지? 근데 1하고 2 자체의 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지? 자, 그러면은 1, 2를 1, 2, 3으로 다른 데로 보내려면은 3개 중에 2개를 골라가지고 3 곱하기 2잖아. 3p2에. 그럼 어찌됐건 이제 1, 2, 3, 4, 4개는 보내놓은 상황이 되는 거니까 남는 공역이 몇 개? 2개. 5만 더 보내면 되죠? 2가지. 이렇게 되는 거. 마지막. 4가 만약에 5로 갔어. 그러면 이제 1, 2를 갖다 1, 2, 3, 4 중에 보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때는 4p2겠지. 4 곱하기 3. 그 다음에 여전히 5는 남는 애 2건대를 보내면 되는 거잖아. 이거 3개를 합치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선생님이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여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이제 경우를 나누는 거. 요거 3가지밖에 없음. 요거가 이제 가슴 깊이 느껴져야 된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죠? 79번 문제는 이제 재밌는 문제이긴 한데 이거는 이 문제 자체보다는 이거에 대한 해석이 재밌어요. 이런 거지. 그지? 이게 지금 박스 안에 갇혀있지. 자연수래. F0 제로인 건 알고요. 그죠? 그럼 뭐 예를 들면 F1 같은 걸 한번 해볼까? F1은 그지? 이게 뭐야? 몇십 1이야. 1은 0, 11이지. 그러니까 F0에다가 얼마 더하면 돼? 1을 더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F0가 제로인 거 알려줬으니까 이건 1이야. 괜찮아? 예를 들면 F 이제 12를 한번 해볼게. F12는 몇십 몇이야? 1, 12지. 1, 12니까 요거에다 1 집어넣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이게 F1 더하기 2야. 근데 이게 1인 거 여기서 해놨잖아. 그러니까 1 더하기 2가 되는 거야. 느낌이 와요? 그럼 기억은 거의 이제 확인하는 거지. F100은 됐어 이거? 여기다 10 집어넣고 여기 0 집어넣으니까 F10이랑 똑같을 거야. F10인데 F10은 1, 10, 0이니까 F1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1이네. 그럼 기억이 확인이 됐어 안 됐어? 됐지. 자, 몇 개 해보고 기억을 해보다 보니까 이 함수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이 함수에 대한 해석은? 응? 이게 뭐냐고. 각 자리, 그렇지. 이건 이 함수 자체가 각 자릿수의 합을 의미하는 함수가 돼버린 거야. 기가 막힌 거지. 문제를 풀면서 이 F가 각 자릿수의 합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혹시? 풀다 보면 느껴져야 되거든.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 뭐냐면 F999잖아. 그지? F999는 일단 F 요거 안에 있는 것만 해볼게. 그지? 그럼 9 더하기 9 더하기 9잖아. 그게 얼마야? 27이야. 근데 그걸 F를 한 번 더 씌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27의 각 자릿수의 합을 한 번 더 가야 돼. 그럼 2 더하기 7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9라는 게 느껴지는 거야.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fn이 6의 배수면 n도 6의 배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느껴지나요? 발레가 있어? 발레가 되게 간단하게 잡혀. 어떻게 돼? 36? 36은 괜찮을 것 같은데. 36이면. 아니죠. 이쪽이 6의 배수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51. 발레. 5 더하기 1은 6의 배수가 맞잖아. 근데 51은 6의 배수가 아니죠. 그죠? 대신에 요거는 지금 공부잖아. 공부니까 하나 더 써볼게. 만약에 리을 해가지고 fn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다 이렇게 했어요. 요거는 그럼 뭐게? 요거는 참이겠지. 느껴져? 이건 참이야. 왜 참이야? 지금 디귿이랑 리을의 다른 점이 느껴져야 돼. 3의 배수 판정법이 뭐야?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리을은 참인 거야. 근데 왜 디귿은 왜 안 됐던 거야? 6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해? 일단 3의 배수도 되고 2의 배수도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짝수도 돼야 되고 3의 배수도 돼야 돼서 그게 막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리을로 먼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는 그냥 문제가 엄청 좋다기보다는 신기하잖아. 그지? 이 정도 신기한 상황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89번은 혹시 기역 니은까지는 됐니? 근데 디귿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다 설명해 주지 않고 여러분들 디귿을 왜 못 발라냈는지를 갖다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최신 트렌드의 문제라는 거야. 응? 자, 89번 같은 거를 잘 보시면은 일단 함수는 좀 쪼개가지고 그릴 수 있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경계가 어디더라?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경계가 어디더라? 1인가 이랬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돼가지고 저쪽은 그냥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올라가요. 이쪽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거든. 근데 요기함수 값을 찾아보시면 아마 마이너스 3이라고 알려줄 거고 요기함수 값을 찾아보시면 이거 6이라고 알려줄 거야. 그지? 그럼 여기를 갖다가 이제 채워가지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치역도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는 역함수가 존재한데 역함수 존재에다가 밑줄을 그어보면은 1대1 대응을 만들란 얘기야. 그지? 자, 아까 전에 얘기했었어.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생겨야 된다 그랬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단조롭게 계속 증가만 하거나 단조롭게 계속 감소만 한다는 얘기 아니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기역은 그냥 확인하는 거야. 기역 참이야 거짓이야? 아마 참일 거야. 그지? 자, 니은은 막 저렇게 되고 2차 함수면은 잠깐만 어떻게 이어진다는 얘기야. 저렇게 되고 여기를 잇는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를 지금 1,-3을 이어야 되잖아. G1이 마이너스 3이니까. 그지?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있는 어떤 2차 함수로 요 사이를 어떤 식으로든 채워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래서 이거를 해보시면은 아마 참이 될 거야. 그지? 근데 이거는 그게 참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니은이 참인데 나도 아는데 너네가 풀어봐. 이게 채우면 돼. 이거 함수값 3개나 알려주거든. 그지? 근데 이거는 언제냐면 연속일 땐 이게 된다는 얘기야. 니은 앞에다가 연속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풀리는 거야. 그지? 근데 생각을 해봐. 꼭 여기를 채워가지고 1대1 대응을 만들 때 이게 어차피 정의역 부분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다 갈려진 함수잖아. 그러니까 연속인 상황만 돼야 돼? 아니야. 불연속으로도 여기를 채울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지금 대칭축이 지금 뭐라고?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면 뭐 어쩌고저쩌고 물어봤잖아, 디귿에서.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꼭지점이 있어서 아래로 이렇게 있는 거야. 응? 최고치 한계수 양수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녀석으로 채울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봐봐. 1대1 대응 그래프를 알아보는 게 뭐야? 가로선분을 그렸을 때 한 번씩만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어디서도 한 번씩만 그어보세요. 무조건 어떻게 돼? 한 번씩만 만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네들이 내가 아까 전에 1대1 대응 그래프 되려면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 함수만 된다 그랬지? 단 뭐가 붙어야 된다 그랬어? 연속 함수일 때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무슨 상황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불연속 상황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디귿 앞에다가 산수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발상이 중요한 거야. 불연속 함수를 잘라 붙여가지고도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디귿의 상황이 불연속이라는 걸 반드시 적어두세요. 그죠? 이해가 돼요? 자, 그래 버리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오히려 이제 F로 가볼게. 요거 F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F 어디 갔어? F1이 오히려 6이 돼야 되는 거예요. 2차 함수가. 그지? 그러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라 그랬으니까 이때 fx는 어떻게 세팅하시는 게 좋냐면 ax 제곱에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1이니까 미지수 무식하게 세우면 안 돼요. 4ax 플러스 b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세팅하면 기가 막히게 대칭축은 마이너스 2에 있고 지금 미정계수가 몇 개야? 2개지. 근데 우리가 끝과 끝점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점이 몇 개 나와? 2개 나와. 그럼 식이 몇 개 나와? 2개 나올 거야. 요거를 대입해가지고 b값을 찾아보시면 아마 그게 1이 나올 거예요. 이게 점점점점 하시면 b가 1이 나올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f0가 얼마란 얘기야? 상수항이 1이란 얘기야. 이렇게. 산수를 해보라고 선생님이 안 해줬어. 그래서 아마 디귿은 참이 될 거야. 에이, 근데 이건 산수야, 산수. 산수 말고 아이디어, 개념, 심화 문제의 상황을 고려하시란 얘기예요. 이해됐지?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 가는 거예요. 30번 문제 가면 또 개토 나오는 거지. 93번 참. 이 문제는 30번 문제라서 조금 호흡이 길 수도 있어. 근데 그래도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기출문제는 문제가 좋고 나쁨을 따지지 말고 그냥 외워야 되는 거야. 왜? 나올 거니까. 일단 가해보시면 이상한 식이 성립한대요. 1, 2, 6일 때는 요거는 다 대입해서 써줘야 돼. 93번이야 지금. 대입해서 다 써줘야 돼. 자, 1 집어넣으면 FF1 더하기 F 인버스 1은 1 집어넣으니까 2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FF2 플러스 F 인버스 2 이거는 2, 2니까 4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6 FF6 플러스 F 인버스 6은 6 집어넣으면 12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다가 이거를 이제 큼지막하게 그려볼게요. 1, 2, 3, 4, 5, 6, 7을 이렇게 돼가지고 1, 2, 3, 4, 5, 6, 7로 보냈는데 나는 좀 있다 생각하고 어이구 이거 보고 뭐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킬 포인트가 있어요. 생각해봐. F를 2번 합성하더라도 이거는 어찌됐건 뭔가 F의 함수값 하나지. 그리고 이것도 역함수긴 하지만 결국 함수값 하나지. 그지? 근데 그거 2개 더해서 2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공역을 잘 보시면은 제일 작아봤자 최소 함수값이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함수값 2개 더해서 2가 되는 거는 누구밖에 없겠어? 그렇지. 여기가 1 더하기 1 뿐이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1이야.
이게 1이면 지금 F 인버스 1이 1이니까 F1도 1이지? 그러니까 F1이 1이라서 그 F1이 다시 1이니까 1 더하기 1이 2가 나오는 거. 그것뿐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발상을 할 수 있겠어? 그러다가 보니까 1은 무조건 일단 1로 가는 걸로 정해진 거예요. 이해되나요? 두 번째, 잠깐만. 1을 1이 먹어버렸네. 그지? 그러고 나서 여기도 막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튼 함수값 하나랑 아무튼 함수값 하나야. 그거 두 개 더해서 4가 돼야 돼. 그지? 근데 지금 1을 먹어버렸어. 그럼 남은 아이 중에 최소 공역은? 그러니까 얘는 누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얘는 2 더하기 2 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2는 2가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누구까지 봐야 되냐면 F6은 6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잠깐만, 근데 12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6이 막혔어. 그러니까 이게 6 더하기 6은 안 되는 거지. 잠깐만, 6을 그러면 주면 안 돼? 그러면은 12를 함수값 두 개를 더해서 만들려면은 5, 7? 4, 8은 안 되냐? 아니, 8이 없는데. 그지? 그래서 물고 물어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얘 같은 경우는 누구밖에 안 된다? 5 더하기 7 뿐이란 얘기야. 여기 세 마리가 이 문제의 킬포인트고 이거를 하지 못하면 시작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받아들였나요? 근데 1 더하기 1뿐, 2 더하기 2뿐 요거는 괜찮거든? 그지? 근데 5 더하기 7은 지금 합한 거니까 왼쪽이 5고 오른쪽이 7인지 왼쪽이 7이고 오른쪽이 5인지 알 길이 없지. 그래서 경우를 나눠야 돼. 그래서 경우를 나누는 거야. 여기에서. 그래서 첫 번째 F6이랑 이게 7이고 F 인버스 6이 5일 때 7 더하기 5일 때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F5가 6인 거를 알고 있는 거야 지금. 그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또 있거든. F3이랑 F5 두 개 함수값 더해서 10인 거 합해서 10이 돼야 되거든. 그치? 자, 근데 지금 F5가 어디로 갔어? 6으로 갔지. 그치? 근데 이거 지금 이게 6이니까 이건 얼마 돼야 돼? 4 돼야 되는 거야? 그럼 3이 4로 가야 돼. 그치? 그치? 근데 F6이 6으로 못 가고 F6이 만약에 3으로 갔어. 그치? F6이 3이면 F3은 7이 돼야 돼. 가능, 불가능? 불가능. F6이 이제 남는 자리에 보내보자. 5가 되면은, 그지? 이게 이렇게 크로스가 된다는 얘기니까. F6이 5인데 F5가 7이 돼야 돼. 가능, 불가능? 이것도 불가능. 그럼 남는 길 F6이 만약에 7로 갔어. 그지? 그럼 F7이 7이 돼야 돼. 그러면 6이 7로 가는데 7도 7로 가야 돼. 가능, 불가능? 불가능. 헐. 그러면 F6이 갈 데가 없다는 얘기네. 그래서 1번 상황은 안타깝지만 버리는 거야. 그럼 저기에서 7 더하기 5가 안 된다는 얘기네. 그럼 뭐밖에 없는 거야? 두 번째 F6이 이게 5고 그 다음에 F 인버스 6 이거는 7이야. 5 더하기 7뿐이란 얘기야. 그리고 이 상황이 무조건 맞는 상황이 돼야 돼. 그리고 여기는 제끼자.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F7은 어디로 가야 돼 또? 6으로 가야 되는 거야. F7은 6으로 갔어. 확정. 그지? 자, 근데 6을 지금 먹어버렸거든? 그러면은 남는 F3이랑 5 요거 두 개 더해서 10까지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또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하는 거야. 3하고 5를 보내는데 합이 10인 걸로 보내야 돼. 그지? 5 더하기 5는 1대1 함수가 안 돼서 말이 안 되고 6 더하기 4 가능? 안 되죠. 선점해 놓은 게 있지. 그러니까 뭐 더하기 뭐밖에 안 돼. 3 더하기 7밖에 안 되는 거야. 사실 그것도 경우를 둘로 나누긴 해야 되는데 그냥 보내보자. 이거 1로 가고 이건 7로 보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게 3이고 이게 7이란 걸로 된 거야. 그지?
그럼 F6은 어디로 가야 돼? F6이 4. F6이 4 할까? F6이 4 하면은 4 집어넣으면 F4는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 돼? 그러면은 F6이 4로 가고 4는 5로 이렇게 가면은 1대1 함수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모든 조건에 이제 모순이 안 생겨? 안 생겨? 괜찮아? 답이야, 이게.